멀리 베트남 북부 접신 무속 의식을 이어온 탄동의 마지막 후계자 타잉흥. 그녀는 2025년을 한국 국운이 뒤집히는 해라고 단언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녀가 남긴 2025년 한국 미래 예언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한다. 이 예언은 베트남 북부에 자리한 작은 민속 마을에서 활동하던 무속인 탄동으로부터였다. 탄동은 베트남의 전통 무속 계급이다. 그들은 조상과 신령의 뜻을 전하며 하우동이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접신과 치유, 운세를 다룬다. 일부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 의식을 집전하며 일부는 개인의 운명을 풀이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흔히 예언자보다는 전달자로 불린다. 그들의 말은 신령이 전하는 기운이기 때문이다. 타잉흥. 바로 이 인물이 2025년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긴 탄동이었다. 그녀는 1956년생으로 하노이 외곽의 박장 지역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대대로 탄동의 계보를 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감각을 보였다고 한다. 말이 늦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다. 하지만 특정한 날이 되면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거나 울음을 터뜨렸다. 가족은 이를 신의 징조로 받아들였고 16이 되던 해에 그녀는 하우동 의식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우동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엄격한 절차의 종합예술이자 신령 강신이래다. 전통 음악과 무용, 신복, 제물, 성화, 기도가 결합된 이 의식에서 탄동은 신을 몸에 모신다. 타잉흥은 첫 하우동 이후로 빠르게 접신자라는 평을 들었다. 그녀는 사람의 과거를 말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사연을 먼저 이야기했다.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양은 쌀과 꽃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평생을 조용히 살았다. 하노이나 호찌민처럼 대도시에 진출하지 않았고 작은 민속마을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입소문은 멀리 퍼졌다. 2024년 가을 그녀는 몸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음식을 줄이고 외부 방문도 받지 않았다. 그 시기에 그녀는 붉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이 종이는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매 장마다 하나의 사건이 서술되어 있었다. 그중 4장이 한국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인에게 건넸다.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다. 타잉흥은 오래전 자신의 선조 중 한 명이 고려 시절에 베트남으로 흘러들어왔다고 믿고 있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박장 지역에는 실제로 13세기 무렵 고려계 이주민 후손이 일부 정착한 기록이 있다. 그녀는 그 연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자신의 고향을 말하듯 감정이 섞였다고 한다. 그녀는 2025년이라는 숫자를 거듭 언급하며 이 해가 한반도 국운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언은 4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자연의 격동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를 흔드는 재난으로 서술되었다. 두 번째는 전쟁의 도래였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시작되어 결국 아시아가 그 영향권에 들게 되고 한국 역시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전쟁의 종결 시점과 그 이후 세계 인구의 감소에 관한 예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전쟁 이후 새롭게 형성될 세계 질서와 그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게 될 위치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을 공표한 뒤 더 이상의 해석이나 설명을 거부했다. 그녀의 한국 미래 예언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2025년이 되면서 이 예언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타잉흥이 남긴 그 4가지 예언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한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예언은 자연의 분노이다. 2025년 한국과 동아시아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충격을 맞이한다.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예언 1. 자연의 경고. 물이 바다를 떠나 육지를 향해 흐른다. 땅은 울고 하늘은 눈을 감는다. 2025년의 여름. 동쪽의 땅은 고요하지 않을 것이다. 남쪽은 흔들리고 북쪽은 젖는다. 산은 무너지고 도시는 멈춘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기후라 부르지만 그것은 오래전부터 온 징조였다. 바람은 더 이상 시원하지 않고 비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 한국도 그 아래에 있다. 이 구절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동쪽의 땅은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부 해안 등으로 해석된다. 남쪽은 흔들리고라는 표현은 인도차이나 반도나 필리핀 주변 지진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도시는 멈춘다는 표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프라 붕괴와 사회 기능 마비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민속연구소에 따르면 타잉흥은 실제로 2004년 쓰나미 당시도 예견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그녀는 물이 내륙을 삼킨다. 사람은 하늘을 본다.
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2025년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육지가 젖고 산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홍수와 산사태 혹은 지진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장으로 분석된다. 또한 비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는 말은 대기 오염이나 산성비 또는 기후 재난과 연관된 경고로 해석된다. 예언은 단순히 파괴만을 말하지 않는다. 타잉허엉은 이렇게 덧붙인다. 그 기운을 느끼는 자만이 대비할 수 있다. 경고는 소리 없이 오고 준비는 행위로 남는다. 한국은 빠르다. 준비하면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잊으면 그 대가는 깊다. 그녀는 기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이는 베트남 탄동 전통에서 자연을 감지하고 해석하는 핵심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운세나 기문둔갑 같은 개념과도 유사하다. 연구자들은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서를 짚었다. 한국은 빠르다는 말은 한국의 행정 대응 속도나 시민의식이 재난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잊으면 대가는 깊다는 표현은 무관심이나 과소평가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예언 2. 전쟁의 불씨. 두 번째 예언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불은 북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불은 먼 곳,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진 땅에서 오른다. 그것은 여름의 시작과 함께 퍼진다. 전쟁은 전쟁답지 않게 시작된다.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준비된 것이다. 큰 나라는 서로 바라보며 멈춰서고 작은 나라는 그 중간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한국은 그 가운데 선다. 전쟁은 2025년 여름 먼 곳에서 시작되고 그에 끝나지 않는다. 그 불은 천천히 아시아로 옮겨 붙는다. 한반도는 그 불의 통로다. 이 예언은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많은 내용이다. 먼 곳이라는 표현은 중동 또는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것이라는 문장은 군사적 충돌이 예고 없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한다. 전문가들은 타잉허엉이 말하는 전쟁의 발단은 우발적 충돌보다는 계획된 전략적 분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작은 나라가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문장은 동아시아 중견 국가들, 특히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강제적 입장 표명을 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예언은 이어서 아시아의 참전을 언급한다. 처음에는 바라만 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멀리서 보던 불이 가까워진다. 동쪽의 물길은 멈추고 북쪽의 공기는 바뀐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려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한국은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은 작지 않다. 가만히 있으려 하지만 허락되지 않는다는 문장은 한국이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자 해도 국제 정세의 압력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하다. 타잉허엉의 전쟁 예언은 분명하다. 2025년 여름 세계의 한 지역에서 시작된 불길은 한국이 속한 아시아로 확산된다. 그리고 한국은 그 안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음으로는 타잉허엉이 남긴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다룬다. 전쟁이 언제 끝나고 이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는지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한국 미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전쟁 이후 한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를 이끄는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이다. 그러나 그녀는 덧붙인다. 그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타잉허엉의 전체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예언 3. 전쟁의 끝과 인구의 저하. 타잉허엉의 세 번째 예언은 전쟁의 종결 시점과 그 이후에 일어날 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그녀는 전쟁이 결코 짧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기록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남겼다.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이를 태울 때 불이 금세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불은 나무를 태운다. 나무는 오래 타고 연기를 남긴다. 이 전쟁은 새해를 넘긴다. 해가 바뀌고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겉은 조용해져도 안은 불타고 있다. 2027년이 되어서야 그 불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 불이 남긴 흔적은 수를 줄인다. 사람은 줄고 도시의 길은 비어진다. 전쟁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 사라진 세상이다. 이 예언은 이전보다 더 암울하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2025년 여름에 시작된 불길이 2027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겉은 조용해져도 안은 불타고 있다는 표현은 형식적인 평화는 오지만
실제 갈등은 잠복 상태로 이어진다는 경고로 읽힌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수를 줄인다는 표현이다. 여기서 수는 인구를 뜻한다. 집은 남지만 사람이 없다. 길은 이어지지만 발자국이 없다. 공장은 돌아가지만 쓸 곳이 없다. 사람이 줄면 의미가 줄고 속도도 멈춘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한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녀의 말은 단순히 전쟁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학자들은 이 예언에서 타잉허엉이 말하는 전쟁의 무서움은 무기나 전투가 아니라 지속적인 인류의 무력감과 가치관 붕괴를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한국 미래 예언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예언사, 재편되는 세계 그리고 한국. 마지막 예언은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타잉허엉은 전쟁 이후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했다. 불이 지나간 땅에는 나무가 다시 자란다. 하지만 그 나무는 이전의 나무가 아니다. 세계는 둘로 나뉜다. 한쪽은 오래되었지만 새롭고 한쪽은 새로워 보이지만 안이 텅 비었다. 한국은 그 가운데 선다. 그리고 중심이 된다. 세상은 두 힘으로 움직인다. 하나는 한국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다. 하지만 그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다. 이 구절은 공개된 예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다.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부분은 놀라운 동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측이었고 지금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해석의 여지가 컸다. 오래되었지만 새롭다는 한국을 뜻하고 새로워 보이지만 텅 비었다는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명이 없다.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타잉허엉이 전쟁 이후 세계 질서가 전면적으로 바뀌며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것으로 본다. 지금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체제 변화가 아닌 중국 자체의 정체성 변화를 암시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중국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되며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말이다. 타잉허엉은 미래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변화는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모를 때만 무섭다. 미래는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방향은 있다. 나는 그 방향을 본 것이다. 이로써 타잉허엉이 남긴 4개의 예언이 모두 공개되었다. 그녀는 재난에서 시작해 전쟁을 거쳐 인구 구조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 질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흐름을 남겼다. 그녀의 2025년 한국 미래 예언은 단순한 신점이나 운세의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운과 생존 전략을 고민하게 만드는 기록으로 느껴진다. 그녀가 말한 2025년 한국의 미래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이 아니라 이미 다가오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짚은 통찰에 가깝다. 자연재해, 전쟁, 인구 구조의 붕괴, 새로운 세계 질서. 그녀는 이 4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내며 예언자가 아니라 경고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예언은 맹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예언은 방향을 일깨우는 도구다. 타잉허엉이 말한 기운은 우리 곁에 항상 있었다. 다만 그것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미래는 고통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2025년 한국의 국운, 한반도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방향.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보여주었다. 예언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사주나 신점처럼 흘러가는 말이 아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2025년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우리다. 준비하는 자만이 흐름을 바꾼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다. 재밌게 보셨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지 댓글로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